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HLB 신주인수권을 다뤘는데요. 오늘 아침에 기자님도 신주인수권을 다뤄주셨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새롭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포지션 외국계 매수 요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뭐 확실하게는 아니지만은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국인 순매수가 HLB 구주가 아닌 신주 인수권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1등을 먹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보통은 주주 배정 신주는 기존 주가의 15%, 30% 할인을 적용하는데 HLB는 20%를 적용했다.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이 첫날에는 72,400원까지 치솟았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29,900원에 마감했다. 그래서 첫날에 가장 최고가에 샀다면은 실제 내 매수 단가, 평단가는 15만원이 되고요. 종가 기준으로 사면은 대략 10만원이 됩니다. 장 끝날 때, 금요일 마지막에 거래될 때 보면은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라서 본주랑 그다음에 신주랑 거의 가격이 뭐 100원, 200원 차이가 안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날에는 그 괴리율이 엄청 커졌는데 마지막 날에는 똑같아진 현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첫날에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라는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당연하게도 HLB 공매도가 이제 샀다라는 건데요. 이게 45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매도라. 이 중에서 10%인 45만 주를 무조건 구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매도가 우리나라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와야 됩니다. 대차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빌려와서 공매도를 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은 누구에게 귀속이 될까요? 그건 바로 빌려준 사람에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권리를 저 사람에게 넘긴 게 아니라 빌려줬음에도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빌려와서 공매도를 쳤어도 신주 인수권을 다시 사서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빌려줘도 내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요건더에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신주 인수권을 기존 빌려온 주식 주인에게 무조건 가져다 줘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수량이 450만 주의 10%인 45만 주는 신주 인수권이 5일 거래되는 동안 무조건 이거를 매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올라가 보면은 HLB가 총 발행 주식수의 10%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5만 주가 된 겁니다. 만약에 20%였다고 한다면은 90만 주가 되었겠죠. 이게 20%가 되어서요. 그래서 5일 나눠서 살 게 아니라 하루 첫날에 그냥 왕창 사버렸죠.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일물가의 원칙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괴리율이 엄청나게 커져서 기존에 이제 현명하신 주주님들은 신주이스권을 팔고 구주를 사고 그렇게 해서 HLB 주식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당연히 살 거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하나도 안 팔면은 가격이 뭐 100%가 아니라 뭐 1000% 그래서 급등을 하는 쇼크 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왜 파냐라고 이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HLB 주주님들이 거의 뭐 한 7,000명인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단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이제 매수 매도를 이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합하기는 힘들죠. 그럼에도 첫날에 160%가 급등을 하는 신주이스권이 뭐 7만 원대까지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뭐 각자 나름대로 이제 만족은 하셨을 겁니다. 거래소 설명은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신주 이수권을 꼭 매수를 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대갚아도 되고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받아서 신주를 받는 거랑 내가 구주를 돌려주는 거랑 사실상 주식 하나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를 해도 되고 신주이수권을 사도 되고 둘 다 된다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공매도 전략이 워낙 다양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신주이수권을 많이 매수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예상해보건대는 구주를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신주이수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신주있을권 쪽으로 대량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52만 주가 공매도 잔고로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상장 주식수 대비 0.01% 이상이 보고 의무가 발생을 한 건데, 그렇지 않은, 이거보다 더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공매도 잔고는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452만 주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토탈로 다 해줬네요. 특수관계인 이현수 씨랑 HLB셀은 장내 매도를 신주익수권 해서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고, 우선 회사 측은 HLB셀은 연구개발비 등 자금이 부족해서 현금을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살펴봤고, 이제 기사가 좋은 게 뭐냐면은, 기자님은 회사에 전화를 하든 인터뷰를 하든 해서 그 기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설명들이 다 HLB 관계자, 뭐 거래소 설명이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기사를 보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멘트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파월 의장은 당연히 페드의 대장이니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 차례나 이번 주에 공개석상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8일 아침 8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났죠. 그 다음 19일 상원 증언, 21일 페드가 듣는다 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미닛에서 말한 게 경제 회복 과정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경제가 완전 회복되려면 백신의 개발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가장 큰 변수는 파월 리스크라고 보네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휙휙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파월 의장은 고려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we could cut off the whole relationship, 그래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고 트럼프도 협박을 한번 했다라는 내용, 이거는 주말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14일, 15일은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인수설이 나돌아서 은행적 반등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를 한 84%인가 지분을 팔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워런 버핏은 팔고 있는데 사우디 국부펀드는 또 사들이고 있다라는 또 기사를 한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지분이 1200만 주가 있는데 1010만 주를 정리를 했으니까 거의 대다수.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매도할 때는 보유 지분 전체를 판다라고 밝힌 적이 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살 때는 최대한 다 사려고 하고, 팔 때는 최대한 다 팔라고 하고, 한 번에 그냥 인수를 해버리는, 그리고 팔 때는 완전히 다 매각을 해버리는 그런 개념이고, JP모건 주식도 이제 일부지만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우디가 샀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 금융주를 다 정리한다는 건 미국 경제에 대한 희망을 버린다는 게 되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금융산업이 중심이 나라니까 금융주를 판다는 거는 미국의 산업 중심을 판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이 오는데요. 19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월마트와 홈디포, 22일 타겟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소비가 어떻게 될지 또 전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 다음은 이제 미중 분쟁의 금값이 사상 최고치라고 했습니다. 금값이 전고점까지 도달했다는 게 이제 저번 주말에 내용이었는데 장중에 7만원까지 돌파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추가 상승 가능,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기 대신증권연구원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금 가격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용자동차 얘기들이 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 일단 3월 거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한 해죠. 한 해 동안 한 거. 당해 사업연도는 이제 적정을 받았었습니다. 감사 의견을 말이죠. 근데 이제 5월 15일에 나온 분기보고서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일단 재무를 일단 보면은 제 59기 1분기 말, 59기라는 거는 2020년 1월부터 3월 31일, 그러니까 1분기죠. 그 해 동안인 건데요. 여기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보면은 회계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 의견 제 59기 1분기, 즉 2020년도 1분기 동안 삼성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라고 했고, 유무형 자산 손상 평가. 그래서 쌍용 자동차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동안 계속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힌드라던가요. 여기 최대 주주 70% 가지고 있는 주주에 관한 사항 보면은 마인드라 74%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돈을 더 넣느냐 맞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향후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